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지난 시간과 조금 달라졌죠? 네, 인터넷 윤리 배우기 전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조교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그래갖고, 직접 저번 표지도 그렇고, 이번 표지도 그렇고, 이 글씨도 그렇고, 전부 다 조교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어쨌든 간, 네,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네, 동영상에다가 넣었고요. 그러면 수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통 윤리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윤리. 아무래도 제 과목이 정보 사회와 인터넷 윤리다 보니까 윤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윤리만 하자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 윤리랑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윤리는 무엇이 옳은지 철학적으로 고민한 학문이죠. 네. 도덕은 그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준이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윤리와 도덕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윤리를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 윤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인터넷 윤리랑 관련돼서 보안과 관련된 상황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윤리. 인간의 행동과 도덕적 원칙에 이제 기준을 해서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이야기가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무엇이냐? 옳고 그름, 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보면서 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정의와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사회 규범과 윤리를 알아봤어요. 네, 왜냐면 좀 그 용어가 아무래도 제가 컴퓨터 공학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이라든지 규칙, 뭐 전통,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규범이라고도 갖고 법이라든지 도덕 관습 등이 이제 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사회적 윤리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도덕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회적 윤리로서 이야기를 두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재는 어떻게 하냐? 사회규범이나 윤리를 어겼을 때는 이제 처벌이나 불이익이 따르고 법적 제재와 이제 비공식 제재로 이제 나뉘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 윤리, 집단과 공동체 중심의 규범이었다면 현대 윤리 와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양 윤리와 이제 서양 윤리 관련해가지고 네, 이 부분을 설명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네, 아무래도 좀 논문이라든지 인터넷 윤리 관련돼서 다 넣어져 있길래 이 부분을 안 넣을 수는 없어서 네 일단 넣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은 보고 진행을 할게요. 네 시험 범위에는 넣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동양 윤리 먼저 보자면 이제 불교라든지 조화, 공동체, 관계 등으로 해서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것이 이제 동양 윤리고 서양 윤리 같은 경우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해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강조하는 게 서양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그래도 읽어주세요. 제가 힘들게 표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윤리의 5가지 목적.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래도 인터넷 윤리 관련돼서 이제 초반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선과 악의 구별,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 촉진,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조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과 의미 강조, 인간 존엄성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 큰 틀은 좀 이따가 이제 인터넷 윤리와 맞물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 파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 이야기 드렸죠? 계속 정보사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란 무엇이냐?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IT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생성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유통, 소비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현재 같은 경우 이제 AI가 발달되면서 이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정보가 곧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정보가 곧 경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되는 게 정보사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게임과 조직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사회에서 이제 윤리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정보 불평등,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AI 자동화 윤리를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올렸을 경우 누군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해킹당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뭔가 좀 도박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사이버 범죄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뿐만 아니고 최근에 선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네
뭐 예를 들어 NFT 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관련돼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동영상이었다. 네, 그런 부분. 네, 그게 이제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C 표기 관련돼서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정보 불평등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네, 대화 상태가 또 다른 상황이 이제 윤리적 문제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제 이야기 드렸어요, 초반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컨슈머, 고객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 네, 가짜뉴스, 허위정보. 아무래도 인터넷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을 막 그냥 써요. 써서 이게 정당하다 하면은,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허위 정보로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AI 자동화와 윤리. 요 근래 이제 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AI 자동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AI 자동화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번에 과제로도 이야기 드렸었죠. 생성형 AI 관련돼서 목소리로 네, 동영상 찍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양산되는구나.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목소리를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 생성형 AI 목소리를 쓰다 보니까 조금 꺼리낌 없이 써지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는데 조금 다른 목표로 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네, 체험하셨을 거예요. 제 과제 하시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사의 윤리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이제 기업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 정보의 역할 해갖고 이제 둘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고요. 사용자의 책임, 아무래도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위 정보나 허위 정보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이제 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 같은 경우 아무래도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네, 조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인터넷 윤리요. 네. 인터넷 윤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아까 배웠던 전통 윤리를 넣은 이유가 뜬금없이 그냥 인터넷 윤리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야기상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통 윤리랑 관련돼서, 네, 이제 인터넷 윤리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윤리, 신뢰성 유지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통 윤리 같은 경우 보이는 윤리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글 쓸 때 그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더라도 네,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너 있게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육받고서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요즘 안 그래도 인스타라든지 뭐 아니면 카톡 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인터넷 윤리를 네, 잘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존중.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고 욕 쓰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인 존중이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윤리의 주요 원칙들이 있는데, 정직성, 책임감, 타인 존중,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공정한 행동,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지켜지고 있는 주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직할 경우, 네, 뭐 속임수를 쓰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책임은 아무래도 내가 게시하는 내용물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든지 뭐 다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타인 존중, 욕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저작권 관련돼서 차후에 배울 텐데, 저작권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막 배포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적재산권이고, 제가 이번에 과제 냈을 때도 저작권, 음악 저작권 관련돼서 다 넣으라고 했죠.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네,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네, 허가 없이 타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과제 냈을 때 네,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변을 위해서 네,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 학교 내에서 행동하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한 행동, 당연하죠. 사기, 도용, 불법 거래는 오프라인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인터넷 윤리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위반의 유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아는 유형이죠. 사이버 폭력, 네,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그 다음에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불법 다운로드, 네, 이 네 가지의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윤리 위반의 유형으로 해당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좀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허위 정보 관련된 부분이 이제 네, 인터넷 윤리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인터넷 윤리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이제 자율적 규제로서 네, 정중하게 의사소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수업은 네티켓까지 할게요. 왜냐면 짧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가. 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윤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전통 윤리 학에 대해서 네, 어떻게 나눠지는지 현대 윤리랑 해서 네,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정보사회에 넘어와서 윤리적 문제로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물론 여러분들 한눈에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하죠. 왜냐면 제 과목이 정보사회 인터넷 윤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은 짧지만. 네. 그리고 윤리적 책임으로서 기업 사용자 정보의 역할이 있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으로 해서 신뢰성, 사이버 문제, 프라이버시, 개인 존중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칙에 대해서도 배웠고 위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안은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라고 두었을 때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규제, 정중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습관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네, 왜냐면 그 뒷내용과 이제 또 맞물려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티켓 바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티켓입니다. 네티켓의 약자는요, 지금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예요. 네,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인터넷 윤리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인터넷 윤리랑 맞물려갖고 네티켓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티켓. 아까 전에 배웠던 건 이제 인터넷 윤리로서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티켓인데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가상 공간에서 이제 지켜야 될 예절을 이제 네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화여대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다 실현을 해서 각 학교마다 인터넷 윤리에 대한 강조성을 이제 띌 수 있는 과목을 만드는데 이제 제가 채택이 된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인터넷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네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두고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너랑 예절을 이제 가르쳐드리는 그 부분이 이제 네티켓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포함해서 네, 두고 있는데 목적은요, 아무래도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부정적 행위를 방지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네티켓이다라고 두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자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네티켓의 주요 원칙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터넷 윤리랑 타인 존중, 정직성, 책임감,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존중 해가지고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당연히 비방하면 안 되죠. 네, 비방하거나 좀 악플 달아가지고 네, 여러 사건들이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정직해야 된다.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돼요. 네, 진실할 수 있도록, 네, 신뢰할 수 있도록 게시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책임감 같은 경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네, 비방 같은 거를 이쪽에서 쓰면 안 되겠죠. 네, 인터넷으로 해소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가도 안 받았는데 남의 사진을 그냥 막 유포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네, 아무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겠죠.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양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네티켓의 분류는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기본 네티켓, 소셜미디어, 이메일, 채팅, 온라인, 게임, 그 다음에 파일 공유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 네티켓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할 때 예절을 준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 악성 댓글이라든지 사생활 같은 경우 네, 조심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시면 신변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이해에 해당되겠죠. 이메일 네티켓, 이메일이요. 막 써서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이메일 예절을 이야기 드리자면은 대괄호로 여기에 중점 뭐 2에서 한 10자 내외로 두고 제목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네, 뭐 예를 들어 하나 써보자면 요약,
그리고서 과목명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정사윤 1학기, 2학기 해서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뭐 요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괄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거진 2자 내서 4자가 한 70%? 네, 메일 보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 제목은 이제 짧고 굵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매일마다 40통씩 거의 13통에서 40통 정도 이메일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팸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채팅. 네, 카톡 다들 많이 쓰시고 인스타 DM 많이 쓸 건데 거기서 과도한 감정 표현은 자제해야 된다. 뭐 저도 이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채팅할 때 네, 과도한 감정 표현은 자제하고 깔끔하게 의사소통,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고 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를 해야겠죠. 파일 공유, 네, 저작권 준수해야 되는데 저작권 산 학생이 너 가져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 네, 잘못 걸리면 이제 경찰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티켓의 필요성, 익명성 문제 해결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인터넷 문화에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티켓 위반이 되는 행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 댓글 당연히 안 되고 스팸 행위 아까랑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 해킹과 불법 접근,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네, 이런 부분이 네티켓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네티켓 실천 방안은 어떻게 되냐? 결론이죠. 네,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래도 인터넷 윤리는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면 인터넷 윤리 안에 네티켓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네. 최대한 제가 안 겹치도록 이제 만든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중한 언어 사용, 타인의 의견 존중,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불법 콘텐츠를 배포하지 않는 합법적 행동, 그다음에 과도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자. 이게 이제 실천 방안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티켓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티켓 약자가 네, 지금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의 합성어로서 네, 네티켓은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지켜야 할 예절과 매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그 다음에 위반되는 행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실천 방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갔고 여러분들은 네,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런 학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불법 행위 하는 학생도 없고 네, 네티켓을 잘 실천해서 네, 올바른 행위로 인터넷 윤리를 따라서 실천하는 네, 사용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둘게요. 아무래도 정보사회 인터넷 윤리 과목이 현재로서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터넷 윤리와 네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 정보사회 인터넷 윤리 네, 오늘 드디어 배우게 됐네요. 한 학기 중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할 때 예의 깊게, 예의 주시해서, 네, 네티켓 갖고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안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인터넷 윤리와 맞물려 갖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 꼭꼭꼭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